사랑이 머무는 시간.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양한 주제들로 토론해보며 사랑을 배워봐요. 화요일 점심, 새롭게 돌아온 사랑이 머무는 시간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 머무는 시간의 일일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시간.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단국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이태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국의 힘찬 물결 그 울림을 함께 단국대학교 제40대 여울총동아리 연합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임산병리학과 1구학번 이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우 회장님과 함께 사랑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의 사연 다뤄보기 전에 사랑 관련 명언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장님께서 2가지 연애 명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맛보기로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2가지 연애 명언은요. 먼저 첫 번째,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변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링컨의 명언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노래 짧게 듣고 본격적으로 연애의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연애 명언, 사랑은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변한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영영 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명언처럼 시간은 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이전과 같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세상 모든 것, 특히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중반을 걷고 있는 저로서는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저 스스로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다는 걸 느끼는데요. 다만 변하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식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덧붙이자면 부모님 간의 사랑도 같은 맥락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저도 태우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셰익스피어의 말을 뒤집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변한다. 이 말을 시간은 변한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저도 사랑의 위대한 힘을 믿는 편인데요. 부모님의 사랑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언젠가 꼭 경험해보고 싶네요. 그럼 노래 짧게 듣고 이어서 2번째 명언도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 태우 회장님께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2번째 연애 명언은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입니다. 이 명언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가치관을 정확히 표현해 놓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해 봤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 명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꼈어요. 물론 시간을 오래 두고 지켜보면 사랑은 나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저는 사랑이 현재 진행형일 때는 이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당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에 초점을 둘 때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성림 아나운서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요. 다만 그 행복에 더해 사랑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의 장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연인 관계인 2사람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함께 성장하는 관계, 너무 멋진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분명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랄까요? 그 사랑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진 마세요. 그 경험 또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은 좋든 나쁘든 여러모로 그런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 연애를 위한 아주 좋은 명언이네요. 지금까지 두 연애 명언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양한 사랑 관련 사연들도 만나볼게요. 답답하고 화나는 사연부터 풋풋하고 설레는 사연까지 실제 연애 이야기들 만나보며 함께 의견 나눠봅시다. 노래 짧게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지루하고 너와 나의 타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이제 100일째 학교 동아리 CC예요. 저는 동아리 개강총회 뒤풀이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애는 착하고 잘 웃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잘 챙겼어요. 물론 연애하고 있는 지금도 저를 아주 잘 챙겨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챙긴다는 겁니다. 이따가 나랑 케이크 가게 좀 같이 가줄래? 응? 웬 케이크? 누구 생일이야? 오늘 세희 생일이잖아. 파티해주려고. 제가 모르는 동아리 여자친구의 생일은 물론 여자든 남자든 자기 친구라면 선물까지 아주 꼬박꼬박 챙깁니다. 심지어는 만나서 밥까지 사준다니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자상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다른 친구들까지 너무 과하게 챙기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질투 아닌 질투를 느낀달까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라져가는 이 시간들이 아쉬운가 여자, 남자 관계없이 친구들을 너무 잘 챙기는 눈치 없이 착한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연애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만 특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남자친구분 스타일이 저랑 흡사해서 사연에 더욱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내 애인이 본인 주변 사람을 못 챙기는 것보단 잘 챙기는 사람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분명히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할 거고 여사친과의 관계도 확실히 해야겠죠. 네, 사실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자상한 건 너무 매력이잖아요. 사연자분도 그런 매력에 반했고요. 근데 사연자분은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자, 남자 관계없이 잘 챙기다 보니까 이걸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요. 네, 저도 당연히 내 애인은 나만 잘 챙겨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도 챙겨주지만 아무래도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에겐 더 많이 신경 써서 챙겨줄 거라는 믿음이요. 그래도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께 확실하게 표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더라도 내 여자친구가 오해하고 서운함을 느끼면 그건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겠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짧게 듣고 와서 바로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멋진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바쁘고 치열하게 일상을 보내고 틈틈이 연애도 잘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친구의 성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친구가 운동 경기에서 성적을 못 냈을 때 거의 하루 동안은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그냥 피곤해서. 경기 져서 그러는 거면 만나서 기분 푸는 게 낫지 않아? 혼자 있으면 괜히 더 슬프기만 하잖아. 굳이? 제가 화를 내면서 걱정 많이 했다고 말해도 그냥 미안해 라고 대답하고 말아요. 크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슬픔을 나누면 뭐하냐고. 자기는 저와 기쁜 일만 나누고 싶대요. 굳이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자친구의 일인데 모두 공유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답답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랑을 피사의 사탑이라 생각지 않잖아. 이 게임의 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수 타는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태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만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존중할 수는 있으나 이해까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너무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슬픈 마음이 애인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인이 나를 걱정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힘들고 슬픈 걸 남자친구와 나눠 위로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앞서 애인을 만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본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애인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로받는다면 다시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든 와중에도 든든한 내 편이 뒤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대문자 T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서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도망치고 싶죠. 하지만 그 곁에 있어주는 애인도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픔을 나누면 반이 아니라 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든 함께 나누는 게 연인 관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연자분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짧게 듣고 올게요. 오늘의 사랑이 머무는 시간, 특별 게스트 제40대 여울 총동아리연합회 이태우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하나의 방송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문장 한 문장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진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학생회관 4층 학생극장에서 동아리 연말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맞죠? 네, 총동아리 연합회의 꽃 연말 파티가 바로 오늘 진행됩니다. 저희 여울 총동아리 연합회가 준비한 연말 파티는 The Last Waltz라는 행사명으로 학생회관 4층 학생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오후 5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오시면 아주 다채로운 동아리 무대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 노트북, 아이패드, 헤드셋 등 푸짐한 상품들과 이쁜 포토전까지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의 마지막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총동아리 연합회 연말 파티죠.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 가지고 푸짐한 상품도 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태우 회장님의 신청곡 보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제 신청곡은 할시의 You Should Be Sad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사랑이 머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